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조금 뜸했죠? 뜸했던 만큼 오늘 열심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내가 에크로이드 씨에게 랠프 페이턴이 스리보이스에 묻고 있다고 말해줬어. 누나, 모든 걸 생각 없이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버릇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해. 난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해. 에크로이드 씨는 내게 무척 고마워하던걸? 그래서 나는 다음 말을 재촉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게 분명했던 것이다. 내 생각에 에크로이드 씨는 곧장 쓰리보이스로 간 것 같아. 하지만 거기서 랠프를 만나지는 못했을 거야. 못 만났을 거라고? 그래. 왜냐하면 내가 숲길을 가로질러 돌아오는데 숲길을 가로질러 돌아왔다고? 내가 누이의 말허리를 잘랐다. 캐롤라인에게도 얼굴을 붉힐 정도의 염치는 남아있었다. 그녀가 감탄하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날씨가 얼마나 좋던지 산책을 좀 해야겠다 싶었거든. 매년 이맘때에는 가을빛으로 물드는 숲이 정말 아름답잖아? 캐롤라인은 한 해 어느 때든 간에 숲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보통 그녀는 숲을 발이나 젖게 하고 머리 위로는 온갖 성가신 것들이 떨어지는 곳으로 여겼다. 그랬다. 그녀의 발길을 우리 동네 숲으로 이끈 것은 앞서 말한 몽구스의 본능이었다. 그 숲은 킹스에벗에서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젊은 여자와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또한 펄리파크에서 가까웠다. 그래서 계속 말해봐.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숲을 막 지나가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 누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래서 하나는 랠프 페이턴의 목소리였어. 즉각 알겠더구나. 또 하나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였어. 물론 일부러 들은 건 아니지만. 물론 아니겠지. 나는 명백히 비꼬는 어조로 말허리를 잘랐다. 하지만 그런 지적이 누이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들리는 걸 어떡하겠어. 여자가 뭐라고 말하더라. 내용까지는 듣지 못했어. 그러더니 랄프가 대답을 하더라. 크게 화가 난 것 같았어. 이봐 하고 말을 이었어. 틀림없이 그 노인네가 푼돈 몇 푼을 쥐어주고는 나를 내쫓으려 하는 걸 모르겠어? 최근 몇 년간 나에게 충분히 질렀을 거야.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끝장이야. 하지만 우리에겐 돈이 필요하잖아. 그 노인네만 죽으면 난 정말 큰 부자가 될 거야. 인색하긴 하지만 정말이지 돈은 엄청나게 많거든. 노인네가 자기 유언장을 고치게 하고 싶진 않아. 당신은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바로 이렇게 말했어. 난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내가 마른 나뭇가지 같은 것을 밟아서 소리를 냈지 뭐야. 그랬더니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고는 가버렸어. 물론 나로서는 그들 뒤를 쫓아갈 순 없었어.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없었지. 정말 짜증났겠는걸? 하지만 누난 그걸로 스리버스로 달려갔겠지. 현기증을 느끼면서 말이야. 그러고는 바로 들어가 브랜디 한 잔을 시켜놓고 그곳에 여급 둘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 것 아니야? 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자는 여급은 아니었어. 실제로 난 그 여자가 플로라 에크로이드라고 생각할 뻔했어. 다만 그렇다면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 내가 그녀의 말을 수긍했다. 하지만 플로라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굴까? 누이는 재빨리 마을의 처녀들을 차례로 열거하며 부합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들을 주워 섬겼다. 그녀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었을 때 나는 환자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스리보어스로 갈 생각이었다. 지금쯤 랠프 페이턴이 돌아와 있을 터였다. 나는 랠프를 잘 알고 있었다. 킹스에벗에서 나만큼 그를 잘 아는 사람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어머니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다른 이들이라면 혼란스러워할 그의 면모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어느 정도 가족력의 희생자였다. 자기 어머니의 치명적인 음주병은 물려받지 않았지만 그의 내부에는 나약한 성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아침 새로 알게 된 이웃집 사내가 말한 것처럼 그는 정말이지 잘생긴 청년이었다. 183cm의 키에 완벽하게 균형 잡힌 몸매, 운동선수처럼 자연스러운 태도, 어머니처럼 짙은 갈색의 머리카락, 언제라도 웃을 채비가 되어있는 햇볕에 그을린 잘생긴 얼굴을 갖고 있었다. 랠프 페이턴은 별다른 수고 없이 쉽사리 사람을 매혹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그런 인물이었다. 그는 제멋대로인데다가 낭비벽이 있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존중하는 법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사랑스러웠으므로 친구들은 모두 그에게 헌신적이었다. 내가 그 애를 위해 해줄 일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았다.
스리보어스에 가서 묻자 페이턴 대비가 막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방으로 올라가서는 노크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보고 들은 것을 떠올리며 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맞이할지 잠시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셰퍼드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는 얼굴을 밝히는 환한 미소를 띠면서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제가 뵙고 싶은 분이 오셨군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곳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는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얘기하자면 길어요. 저한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선생님, 그건 그렇고 한잔 하시는 거죠? 고맙네. 그렇게 하세. 그는 배를 누르고 돌아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우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전 지금 곤경에 빠져 있어요.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체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데?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 빌어먹을 양아버지 문제예요. 그 친구가 어쨌는데. 그가 이미 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하려는 일이 문제예요. 급사가 오자 렐프는 마실 것을 주문했다. 급사가 돌아가자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얼굴을 찌푸렸다. 많이 심각한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났어요. 그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평소와는 다른 심각성이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렐프가 심각해지다니 보통 일은 아니었다. 사실 제가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기랄.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내가 혹시 하는 어조로 물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번엔 선생님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저 혼자 처리해야 해요.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더니 이윽고 약간 달라진 어조로 다시 한번 말했다. 그래요. 저 혼자 처리해야 합니다. 펄리파크의 저녁 식사. 내가 펄리파크의 대문 초인종을 누른 것은 7시 반이 조금 못 되어서였다. 파커 집사가 놀랄 만큼 재빨리 문을 열어주었다. 날씨가 좋았으므로 나는 지방까지 걷기로 했다. 널찍한 정방형의 현관에 들어서자 파커가 내 외투를 받아들였다. 그때 유쾌한 얼굴을 한 에크로이드의 비서 레이먼드 청년이 두 팔을 가득 서류더미를 안고 현관을 가로질러 에크로이드의 서재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왕진으로 오신 건가요? 마지막 말은 내가 참나무 서랍장 위에 내려놓은 검은 가방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나는 누군가 언제라도 해산 때문에 나를 부를 수 있으므로 비상사태에 대비해 외출 준비를 했노라고 설명했다. 레이먼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걸음을 계속하면서 어깨너머로 소리쳤다. 응접실로 가세요. 어딘지 아시죠? 숙녀분들이 곧 내려오실 거예요. 전 이 서류들을 에크로이드 씨에게 가져다 드려야 해요. 그분께 선생님이 오셨다고 말씀드릴게요. 레이먼드가 나타남과 동시에 파커가 사라졌으므로 나는 현관에 혼자 남게 되었다. 나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그곳에 걸린 커다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힐끗 눈길을 준 다음 정면에 있는 응접실 문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내가 문 손잡이를 막 돌리려는 순간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것이 창문을 닫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당시 나는 기계적으로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인식했을 뿐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딛었다. 순간 나는 밖으로 나오려는 러슬 양과 부딪힐 뻔했다. 우리는 서로 사과의 말을 나누었다. 처음으로 나는 에크로이드의 관리인인 그녀에게 경탄의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한때 틀림없이 미인이었을 터였다. 아니, 지금도 아름다웠다. 그녀의 진한 갈색 머리카락에는 흰 머리가 하나 섞여 있지도 않았고 얼굴에 홍조를 띠자 평소에 딱딱한 인상도 두드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밖에 나갔다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들었다. 달려온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말했다. 제가 너무 일찍 왔나 보군요. 아니에요. 벌써 7시 반인걸요, 셰퍼드 선생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선생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시는 줄 몰랐어요. 에크로이드 씨가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나는 순간 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한다는 사실에 그녀가 불편해한다는 막연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무릎은 좀 어떤가요?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봐야겠네요. 에크로이드 씨가 곧 내려오실 거예요. 제가 이 방에 온 건 꽃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재빨리 방에서 나갔다. 나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녀가 굳이 자신이 그 방에 있었던 이유를 밝히려고 하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신경을 썼더라면 이미 알아챘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그 방의 창문은 테라스 쪽으로 난 긴 프랑스식 창이었으므로 내가 들은 소리는 창문 닫히는 소리일 수가 없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골치 아픈 문제들에서 벗어나 볼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문제의 그 소리가 어디서 난 것인지를 추측해 보았다. 난로에 석탄이 떨어지는 소리였을까? 아니, 그런 종류의 소리는 결코 아니었다. 책상 서랍이 닫히는 소리? 아니, 그것도 아니었다. 다음 순간 내 눈길은 이른바 은재 탁자에 멈추었다. 거기에는 들어올리게 되어 있는 뚜껑이 덮여 있었고 그 유리 뚜껑을 통해 내용물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탁자로 다가가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오래된 은제품이 한두 개, 찰스 1세가 아기 때 신었던 신발이 한 짝, 중국산 옹변향 몇 개, 아프리카산 연장들과 골동품이 몇 점이 있었다. 옥인형 중에 하나를 자세히 보고 싶어 내가 뚜껑을 들어올리는 순간 뚜껑이 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다. 나는 조금 전 들었던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조금 전 그 소리는 바로 이 탁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가만히 닫는 소리였다. 나는 확신을 얻기 위해 같은 동작을 두세 차례 반복했다. 그런 다음 내용물을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기 위해 뚜껑을 들어올렸다. 내가 그 은재 탁자의 뚜껑을 열어두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플로라 에크로이드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플로라 에크로이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꽤 많았지만 그녀를 보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녀는 아주 매력있는 존재였다. 그녀를 보고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눈부신 피부의 소유자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진짜 스칸디나비아인 같은 연한 금발을 하고 있었다. 두두는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해안의 물빛 같은 푸른빛이었고 우유빛 피부에 장밋빛 홍조를 띠고 있었다. 어깨는 소녀처럼 각진 편이었고 엉덩이는 날씬했다. 온통 아픈 사람들만 대하는데 질린 의사에게 그런 완벽한 건강체를 만난다는 건 무척이나 상쾌한 일이었다. 그녀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영국인 아가씨였다. 좀 구식일지도 모르지만 진품은 시련을 견디고 살아남는다는 게 내 생각이다. 플로라는 내 곁으로 오더니 찰스 1세가 아기 때 신었다는 신발의 진위에 대한 의혹을 나타냈다. 어쨌거나 누군가 그걸 신었다거나 썼다는 이유로 한낱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떤다는 것이 제게는 어이없는 일 같아요. 지금 현재 입거나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지 엘리엇이 플로스 강변에 물방앗간을 쓸 때 사용했다는 저 펜은 그냥 하나의 펜일 뿐이에요. 조지 엘리엇을 좋아한다면 염갑한 플로스 강변의 물방앗간을 사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런 한물 강책 같은 건 결코 읽지 않을 것 같은데 플로라야. 틀리셨어요, 세퍼드 선생님. 전 플로스 강변의 물방앗간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나는 그 말에 흐뭇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즐겨 읽는다는 책들은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직 제게 축하를 해주지 않으셨죠, 셰퍼드 선생님? 소식 못 들으셨어요? 그녀는 왼쪽 손을 내밀어 보였다. 가운데 손가락에 정교하게 가공된 진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렐프와 전 결혼할 거예요. 큰아버지가 무척 기뻐하세요. 그럼으로써 전 계속 이 집의 가족이 되는 거죠. 나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플로라, 행복하길 빈다. 플로라, 행복하길 빈다. 플로라는 특유의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약혼한 건 한 달쯤 전이에요. 하지만 이제야 발표를 했죠. 큰아버지는 크로스 스톤스를 수리해 우리에게 들어가 살라고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농장을 경영하는 흉내를 내게 되겠죠. 사실은 겨울 내내 사냥을 하다가 봄이 되면 도시로 돌아와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갈 테지만요. 전 바다가 좋아요. 그리고 물론 겨구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어머니회 같은 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거예요. 그때 에크로이드 부인이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오며 늦은 데 대한 사과의 말을 장황히 늘어놓았다. 유감스럽게도 난 에크로이드 부인이 싫었다. 그녀는 목걸이와 치아와 뼈로 이루어진 사람 같았다. 정말이지 불쾌한 느낌을 주는 여자였다. 그녀의 냉혹해 보이는 작은 두 눈은 연한 푸른빛이었는데 아무리 격정적으로 말하고 있을 때라도 두 눈만은 언제나 차갑게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도 사건이 조금 진전이 됐네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